사이다 무비튼. 내가 5살 정도였을 때 부모님이 동시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나는 친척들에게 모두 외면받았다. 처음에 나를 데려간 건 작은 고모 가족이다. 집에 갔더니 꽤나 싫어하는 내색을 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 나를 받아들이는 건 벅찼다고 한다. 특히 딸 교육에 힘을 들여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었기에 딸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며 집안에서도 사촌 누나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었다. 고모 가족은 자식과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많은 시간을 사촌 누나와 보냈고, 나는 누나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엮일 일도 없어 거의 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다. 결국 3개월간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고, 고모는 딸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너까지 키울 여유가 없어 라며 나를 내쫓았다. 다음으로 가게 된 곳은 엄마 쪽 친척의 집이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이혼한 후 성인이 된 3명의 아들과 살고 있었다. 3명의 아들들은 모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고 가끔 알바를 해 놀러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벌고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없었다. 그 여성분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내 밥까지 차릴 여유는 없어서 아들들이 남긴 밥을 마지막에 치우면서 몰래 먹곤 했다. 결국 그 여성분도 먹성은 좋아가지고 밥만 축내고 있어 라고 불평하며 3개월 만에 나를 내쫓았다. 그 후로도 비슷하게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1년을 보냈고, 결국 나를 고아원에 보내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쯤 양부모님이 등장했다. 사실 나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친척 본인들의 체면이 서질 않으니 최후의 보루로 두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 친척 회의가 열렸다. 사실상 나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친척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말해라 라고 친척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자리에는 내가 처음 뵙는 양부모님도 와 있었다. 그분들은 신혼부부로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 안정기에 들어서서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하필 그날이 친척회의 날이었다고 한다. 온 친척 사람들이 다 모여든 방에 서 있는데 동현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라는 질문이 날아왔다. 나를 쳐다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고아원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시킨 대로 대답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양어머니가 일어서서 뭐? 큰 소리를 내시며 엄청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다. 누가 이런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라며 크게 화를 내셨다. 양아버지는 화를 내는 양어머니 때문에 당황하셨다. 친척들은 양어머니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화를 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먹거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동현이가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오빠가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어떠니? 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나로 인해 돈이 든다는 소리를 모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지만 우리 집으로 오렴. 양아버지까지 다정하게 말씀해주신 순간 안심이 되었던 건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억누르고 있던 감정까지 폭발해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양부모님이 해주신 말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양부모님은 내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계속 안아주셨다. 큰 방으로 돌아가자 양주모님이 말리려고 하셨지만 한 명이든 2명이든 똑같아 라며 양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친척들은 받아줄 사람이 생긴 것에 환호했고 양주모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손자로 받아주셨다. 처음에는 양부모님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같은 행동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양어머니는 내게 온전히 사랑을 쏟아주셨다. 그 어린 나이에 이 가족의 행복을 절대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식사 준비도 열심히 돕고 빨래를 개거나 욕실과 화장실 청소 등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다 했다. 내심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내가 가사를 도우면 양어머니는 동현이가 정말 많이 도움되는구나.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애써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다. 그러자 어느 날 양어머니는 동현이가 엄마가 할 일을 다 해주니까 엄마가 할 일이 없어져서 심심해. 그니까 동현이가 하는 일 엄마한테 몇 개 나눠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양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끝에 내게 남게 된 일은 곧 태어날 여동생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 후 여동생이 태어났다.
나는 양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여동생을 돌보았다. 동생은 정말이지 너무 귀여웠다. 약속을 위해 돌본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동생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고, 동생도 나를 따라주어 기뻤고 소중히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양어머니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셨겠지. 그리고 양부모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동생과 조금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주셨다.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딱 한 번, 만약 여동생이 태어나면 또 나는 버림받게 되는 걸까? 하며 두려웠던 적이 있다. 그건 친척들에게 계속 외면받았을 때 자식이 원인이 되어 쫓겨난 과거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동생이 태어나서 나를 향한 양부모님의 사랑이 꺼지면 어떡하지 싶어 무서웠던 것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나도 양부모님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아서 안심했다. 그때는 나만 봐주시긴 했지만 아마 그런 내 걱정을 2분은 캐치를 하셨던 거겠지. 여동생에게만 애정을 쏟아붓지 않기 위해 양아버지가 여동생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나도 양어머니가 무릎 위에 올려 안아주셨고, 양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셨다. 말로만 소중하다고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나는 이분들이 부모라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나도 30을 바라보는 나이고, 얼마 전에 결혼해서 와이프 뱃속에는 아기도 있다. 와이프에게 친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신 사실과 그 뒤의 성장 과정을 말해주었는데, 첫 임신으로 불안한 점도 많았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이 당신을 받아주셨구나. 나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런 시부모님과 가족이 되어서 너무 행복해. 2분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부모님 칭찬을 듣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정말 양어머니께 대한 감사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내게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건 분명 양부모님이다. 참고로 지금도 양부모님의 다정함은 여전하다. 내가 처음으로 와이프를 소개시켜드렸을 때 와이프를 기쁘게 해줘야겠다며 내게 좋아하는 것 등을 미리 물어서 정성껏 대접을 해주셨다. 양아버지도 일부러 회사를 일찍 마치고 케이크를 사서 돌아와 기대하고 계셨다. 내가 돌봐주던 여동생도 지금은 완전히 성인이 되어 나보다도 빨리 결혼에 골인했다. 내 가족들은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뻐해주고 있다.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주었을 때는 나도 당연히 기뻤지만 가족들이 더 기뻐했고, 양아버지는 이거 사왔다! 라며 아기 장난감을 사오시고, 양어머니는 또 따로 와이프를 데리고 나와 귀여운 옷 왕창 사왔단다 라고 하는 등 효도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귀여움받고 있다. 여동생이 태어나도 아내가 생겨도 양부모님은 친부모님의 기일에는 어디가 아프지 않은 이상 반드시 함께 성묘를 하러 와주신다. 그런 가족을 가진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참고로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내가 맨 처음 들어가게 된 고모네 가족은 딸의 중학교 시험에 너무 집착한 결과 딸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려 수험에 실패하고 엘리트 코스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2번째로 나를 들인 어머니 쪽 친척분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망가졌고 수입이 사라져 생활이 불가능해져 빚만 잔뜩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때 양부모님을 만났던 건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